출근길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은데요. 경기 이천은 가시거리 100m, 군인은 가시거리가 채 50m도 되지 않아서 추돌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는 무척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도 아래로 떨어지며 어제 아침보다 공기가 차가운데요. 낮이 되면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모처럼 전국 하늘은 쾌청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보시면 춘천 11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누구나 따라오게 될 길로 The Mainstream The New Sorento.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새로운 방향이 될 그들의 움직임을 The Mainstream The New Sorento. 이 광고는 세라젬 V7 광고. 그런데 이정재 씨는 왜 누워만 있냐고요?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 개선, 추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협착증 치료, 생리통 치료에 도움을 주는 세라젬 V7 메디테크.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는 어차피 광고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세라젬 해볼 수밖에. 세라젬. 다시 자야지. 당신의 키는? 175, 159, 171, 156, 172, 153. 166. 퀴닛, 천차만별인 키를 생각해서 팬츠를 더 버라이어티하게. 퀴닛.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밥 먹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들. 오늘부터 풍성.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타이어는 어디까지 왔니? 넥센까지. 타이어의 지속 가능한 안전. 넥센으로 지키세요. 넥스트 세이프티, 넥센 타이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타이어 테크. 오랄비 아이어 99.7% 더 강력한 플라그 제거. 오랄비만의 원형 헤드가 각각의 치아를 감싸 닿기 힘든 부분까지 닦아줍니다. 집에서도 프로페셔널한 케어. 아이어 10.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극한까지 여유롭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지금은 하이뮨 시대. 한양류 단백질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 소화를 고려한 설계까지. 좋으니까 하이뮨이죠.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일잘러들이 알바 천국으로 몰려든다. 아침 일찍 천국하고 집에서도 천국하고 공강마다 천국하고 방학 동안 천국하는 갓생 사는 요즘 우린 모두 천국해. 알바 천국. 사장님도 천국해.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아침엔 상쾌한 수영. 힘들어.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을 Say No.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역을 한 번에. 트리플러스. 나의 체력 자신감.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도착했습니다. 하리보 골드베른 팀이다 오바. 우와 쫀득쫀득 딸기맛 곰돌이 대장 출동. 이거 봐 내가 하얀 곰처럼 투명해져서 모두를 구할 거야.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돌코락스와 함께 굿모닝.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돌코락스로 쾌변 순간을 찾아주세요. 굿모닝 돌코락스. 콜레스테롤 케어하려 고! 고등어 먹고 샐러드 먹고 운동하고 유산균도 있다 고! 슈퍼바이오틱스 콜레스테롤 장과 콜레스테롤을 이중 케어 장 건강에 콜레스테롤 케어를 더하다. 신호를 무시한 채로 질주한 택시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를 낸 택시 운전자는 차량의 결함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뭔지 나래에서 취재했습니다. 언뜻 보면 얹어놓은 나무가 부서진 것처럼 보이는 지붕.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건 모두 돌입니다. 기와 대신에 돌을 쌓아 올린 건데요. 왜 지붕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미스터리 M에서 추적해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저라고 어떻게 매일 관리받으러 가겠어요. 그래서 전 마데카 프라임. 좋다.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을 하나로 마데카 프라임. 화장이 잘 받아요. 일잘러들이 알바 천국으로 몰려든다. 아침 일찍 천국하고 집에서도 천국하고 공강마다 천국하고 방학 동안 천국하는 갓생 사는 요즘 우린 모두 천국해. 알바 천국. 사장님도 천국해! 안마의자네? 의료기기예요. 마사지를 해주잖아. 허리, 목,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견인하죠. 마사지부터 허리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한 견인까지.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메디컬 팬텀.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모든 게 변화하는 시대. 타이어는 어디까지 왔니? 넥센까지. 지속 가능한 안전. 넥센으로 지키세요. 넥스트 세이프티. 넥센 타이어. 빨래를 빽빽하게 널면 냄새나. 넓게 널면 자리가 없네!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빽빽하게 빽빽하게 널어도 햇볕에 말린 듯 상쾌하게.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우리도 3명 중 1명이라고. 에이, 그 1명이 나겠어? 우리 나이도 생각해야지.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코로나19까지 조심해야겠네. 맞습니다. 나도 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자. 의사와 상담하세요. 당신의 키는? 175, 159, 171, 156, 172. 153. 166. 퀴닛. 천차만별인 키를 생각해서 팬츠를 더 버라이어티하게. 퀴닛. 올가을 당신이 가장 입고 싶은 옷은? 캐시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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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닛. 미어 터지는 요청에 답하여 캐시미어를 더 버라이어티하게. 퀴닛.
일상과 일상 사이를 열다. 산타페. 지난 일요일 광주광역시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택시가 차량 한 대와 보행자 3명을 치고 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은 모두 숨지고 말았는데요. 어쩌다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일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이곳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가 신호를 위반한 채 질주하는가 싶더니 정상주행을 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른 사람들까지 덮치고 말았는데요. 경찰은 택시 운전자에게 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저희 앞에 보시면 이 차량 파손된 잔해들이 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데요, 오늘. 사고 현장에는 그날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요. 여기도 지금 쓰러져 있었던 장소입니다. 당시 길을 건너던 보행자 3명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타이어 급브레이크하는 소리가 꽝 하는 소리 엄청 여러 나게 났거든요. 사고났다 딱 내려보니까 저기 사람이 많만큼 많고. 서빙하다가 소리가 쿵 나길래 나가봤더니 버스부터 유리창이 깨져 있더라고. 사람이 날아간 것 같아요. 사고 당시 근처 식당의 CCTV 영상입니다. 점심시간이라 꽤 많은 손님이 있었는데요. 굉음이 들려오자 일제히 창밖을 쳐다보던 사람들 그대로 황급히 밖으로 나가보는 모습입니다. 이어 소방과 경찰도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요. 택시가 사거리 도로 건널목 지나가는 보행자 3명을 추돌하는 사고이고요. 한 명은 신호 대기 중인 시내버스와 2차 충돌도 하였고 그 외 보행자 2명은 추돌 지점에서 한 30m가량 떨어진 곳에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요. 3명 다 망자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거리 앞에가 바로 50km 제한 카메라도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속도를 그렇게 내릴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경미하게는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사고 날 줄은 아닌데 그래버리니까 너무 의아해요 지금. 사고가 났던 도로에선 속도를 크게 높일 일이 없고 이런 큰 사고가 드문 곳이라는 건데요. 사고 지점 200m 전 CCTV에 포착된 택시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앞선 차량과 다를 바 없는 속도로 일정하게 주행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네요. 뿐만 아니라 100m 전에도 여전히 다른 차량들과 엇비슷한 속도의 택시. 그렇다면 이후에 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인데요. 운전을 오래 한 택시기사가 신호가 바뀐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높였던 것일까요? 과속으로 빨리 가려다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급발진도 의심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전기차 때문에 급발진이니까 그렇게 그냥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택시기사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27일 충북 청주의 택시기사 김성집 씨는 급발진 사고를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차는 다름 아닌 전기차. 4차선 도로 가는 도중에 갑작스레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도 듣지도 않고 그냥 내달리는데 30m 정도? 몇 초지요 그 순간. 사고 이후 수리비만 1,300여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불과 4개월 뒤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평생을 내가 택시를 한 사람이에요. 한 30년 된 게 했죠. 전기차 한번 해본다고 구입한 게 혹시 그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두 사고 모두 운전자들은 전기차의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같은 경우를 내연기관과 다르게 전기 신호로 많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기존의 내연기관과 조금 다른 작동 원리 이런 부분들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착각을 해서 잘못 사용해놓고도 잘못 없이 사용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급발진에 대한 주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택시기사가 옆자리에 아내를 태운 채 약 1.5km를 내달린 사고가 있기도 했고요. 작년 10월 순천에서는 운전자가 시속 100km로 450m가량을 질주해 1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원에선 신호등과 가로수를 들이받았던 사고도 역시 전기차의 급발진을 주장했는데요. 지난 5년간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 169건 중 전기 하이브리드 차가 전체의 약 27%를 차지합니다.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700건이 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급발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조물 책임법을 통해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이루어져야 되는 구조인데요. 제조물 자체에 원초적인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소비자가 밝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죠. 제작사가 객관적으로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의 착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해서 운전자가 부담할 수 있는 소비자 위주의 법정, 법안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급발진 추장 사고, 입증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또한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첫 번째 CCTV 영상 보시죠. 용산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앞인데요. 한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습니다. 대체 이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7일 새벽 1시쯤 검은 옷에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합니다. 그러더니 정차 중인 차량을 향해서 다가가죠. 모자를 푹 눌러쓰고 손에 장갑 끼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다짜고짜 너네 죽여버린다고 죽여버리겠다 내려라 하면서 욕설을 막 하는 거예요. 흉기를 들고 욕설까지 내뱉으며 위협을 가하더니 자리를 뜨는 남성. 멀어지면서도 한참 동안 이 차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요. 어느 정도 그냥 깜짝 놀라서 창문이라 닫고 그렇게 대기라도 하겠는데 너무 놀라서 멍해져가지고 그냥 창문도 못 닫고 뒤늦게 한 몇 초 있다 정신 차리고 바로 도망간 거예요. 그때 손발이 다 떨려가지고. 해당 차량이 멀어진 이후에도 행인들이 오가는 인도에 서서 차도를 주시하는 남성. 마치 다른 표적을 찾는 것 같더니 이내 자리를 뜹니다. 앞서 위협을 받은 운전자가 이 남성을 신고했고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의 추적 끝에 거주지에서 이 남성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현재 구속 수사 중입니다. 주민들은 이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경찰차가 한 7대 때가 왔나. 그때 우리는 여기 이제 문 다 잠그고 앞문 뒷문 다 잠그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요즘 세상에 누가 도끼 들고 다녀요. 정차 중인 차량에 흉기를 휘두른 남성. 대체 왜 그런 거죠? 환청이나 환각 또는 피해망상이 있는 경우에 보이는 바대로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공격하려는 사람으로 인지가 되지 않고 정차되어 있는 차를 나를 공격할 공격 대상자다 이렇게 보는 경우에 피해의식에서 오는 차별 방식의 선정이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사건의 경우 만약 남성이 자신의 신원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마스크나 모자를 쓰고 장갑을 꼈다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협박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초범이라고 한다면 집행유예, 만약 재범 이상이라고 한다면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 6일 새벽 안산시 대부도 인근 해상에서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새벽 2시 55분경에 대부도 메추리섬 인근 해상에서 2시간 동안 해상에 표류하다가 구조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남성은 부표에 붙은 채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바다에 떠 있었다고요. 이 구조자가 후레쉬 불빛을 저희한테 비췄고 2시간 동안 해상에 표류하고 있던 상태라서 저체온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고요. 저희 구조사의 질문에 대답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 헬기까지 급파한 해경은 구조를 위해서 안간힘을 썼죠.
신속한 조치 덕분에 이 남성은 무사히 구조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그는 왜 새벽에 바다에서 표류했던 걸까? 갯벌에 해루질 활동을 하러 홀로 들어가셨다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꽃게나 낙지 등 바다의 보물을 찾기 위해 갯벌로 많이 나서는 시기인데요. 해루질하는 재미에 바다에 들어갔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고립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총 213건의 사고가 있었고 사망자는 19명에 달합니다. 해루질 사고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갯벌 체험을 하다 보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집중하는데 너무 정신이 흐리다 보니까 그때 민물이 들어오고 있다 이럴 때는 굉장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들어옵니다.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생긴 깊은 고랑을 갯골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여기에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어서 순식간에 고립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갯벌 활동을 하면서 가슴 장화를 착용하게 되면 움직임이 둔화되고 갯벌 활동을 하면서 발생했던 체력 소모가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물에 들어온 속도는 대조기 시에는 걷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물때 인식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일찍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해루질을 많이 하는 곳에서 육지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물이 차오르기 전 약 400m 정도의 거리를 성인 남성의 보폭으로 힘차게 걸어나가 봤습니다.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분 30초. 간주 시각에는 저희는 주간에 또는 야간에 항시 사전 예방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주 시각 1시간 전에 무조건 나와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출입 통제 구역에는 가지 않으신 것이 좋겠습니다. 해루질 하러 갈 때 밀물 시간대 확인은 필수죠. 또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다음 영상은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촬영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주 희귀한 생명체들이 대거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그 정체가 뭘까요? 백령도 영해의 한 암초 위에 뭔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뭐죠? 제가 봤을 때는 꼭 큰 생선인 듯 아니면 가마오진 양 이렇게 나그러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삼치 같은 큰 생선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물범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머리를 내밀고 이렇게 쳐다보고서 이제 고기를 잡으면은 이렇게 던져주고 하면은 아주 친근감 있게 떠나가지 않고 그 주변에서 계속 맴맴 돌고 그러더라고요. 물범은 한대 지방의 바다에서 서식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백령도에서 포착된 이 점박이 물범. 게다가 낮잠까지 자는 녀석들. 여기가 편안한가 봐요. 여기 뭐 살기를 30년 이상 살았는데 예전부터 그 해안가 쪽에는 항상 추운 계절 빼놓고는 항상 나왔었어요. 알고 보니 점박이 물범은 백령도의 터줏대감이라고요. 점박이 물범이 번식지와 서식지를 오고 이동하면서 서식하는 동물인데요. 현재는 매년 300여 마리 이상의 백령도 연안에 머물다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월에서 3월 사이 중국 해안에서 새끼를 낳고 백령도로 와 여름을 지낸 뒤 늦가을쯤에 다시 북쪽으로 돌아간다고요. 점박이 물범의 개체수가 타 지역과 상관없이 급감한 상태이고 또 서식지에서의 보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곧 북쪽으로 올라갈 점박이 물범들. 겨울 잘 보내고 봄에 꼭 다시 만나자.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운전자들을 공포스럽게 만든다는 이것. 전혀 안 보였어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자전거가 지나가리라고는. 가는데 쥐고 와서 받은 걸 내가 어떻게 피하느냐 말이야. 오늘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 도로 위 두 바퀴 무법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집으로 향하고 있던 제보자. 거기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차량을 다 지나 보내고 남체가 딱 출발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신호등 없는 사거리,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주행하던 그때 어이구! 좀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들어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치 6주를 진단받은 자전거 운전자. 상대방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그리고 아이고 좀 상황이 복잡해서 과실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도로 횡단 시 하차 후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는데 이를 어겼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 위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준비 중인 제보자. 반대편에서 어이구 자전거 한 대가 차들 사이로 튀어나옵니다. 황당하죠. 그 차랑 차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피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반대편 도로에서 출발한 자전거가 무단 횡단을 하며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보험사에서 4대 6이라고 하셨고 항의해가지고 재판까지 갔는데 자전거랑 차 사고기 때문에 그냥 5대 5 정도로 마무리됐었거든요. 어이없죠. 중앙선을 침범한 채 무단 횡단을 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에서 자전거는 보행자에 가깝게 판단합니다. 보행자 기본 과실에서 20% 정도 더 추가됩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 7,643건이 9월에서 11월에 발생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가을철에 사고가 늘었는데요. 5년간 가을철에 발생한 차대 자전거 사고는 총 6,292건, 무려 82%를 차지했습니다. 자전거도 차라고 구분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데 인식이 부족해 자동차와 사고율이 높은 겁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도로. 자전거가 사이드미러가 없었어요. 뭐 주의할 게 있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경적을 살짝 울리고 제보자가 경적을 울리자 길을 막아선 뒤 위협하기 시작하는 자전거 운전자. 아하,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제보자를 쳐다보며 길을 막아서는데요. 급기야 자전거에서 내려 제보자에게 씩씩대면서 다가옵니다.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왔었거든요. 그리곤 자리를 뜨는 자전거 운전자. 황당한 사고를 당한 제보자가 또 있습니다. 길을 막고 있더라고요. 답답하지만 사고가 날까봐 수월하지 못하고 뒤따라갔었죠. 약 10분가량 이어진 주행. 자전거 뒤 좌회전으로 방향을 틀면서 제보자는 그제서야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안 비키더라고. 분명히 뒤에 차가 오는 줄 알면서도 정말 참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주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 사람들은 이제 속도를 내서 타는 사람들인데 차를 피하려면 감속이 돼버리잖아요. 다시 또 내려면 힘이 드니까 안 비켜줘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없고 잘못된 게 없는데 왜 그래야 되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도로를 막는 행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한 차로에서 병렬 주행하는 것은 진행 차량들 통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지만 범칙금은 1만 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해야 되고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해야 됩니다. 신호는 자동차 신호를 봐야 되고 자동차 법규를 지키셔야 합니다. 독일은 초등학교부터 의무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전거 면허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 일본에선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등록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땐 안전모는 필수.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꼭 지켜야 합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다는 그것에 관한 소문은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들녘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크지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크지. 내가 81년에 여기 살았지만은 실제로 처음 본 거지. 처음 봤어. 그건. 기둥이 특이한 거예요. 기둥이. 신기하죠. 이렇게 큰 거대한 그 건물이 기둥을 돌로 이어놨으니까. 거대한 건물에 돌로 된 지붕이 있다? 사실일까요? 그 어마어마하다는 정체를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저기 있어요, 저기. 소문이 시작됐다는 이곳. 담장 너머에 그것이 있다는데요. 미스터리엔 오늘은 수상한 지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문을 따라 도착한 곳은 전북 장수의 한 사찰. 유독 한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처마 위에 올라간 지붕의 모습이 매우 낯선데요. 일반 기와와 달리 상당히 특이합니다. 앞에서 봐도 뒤를 봐도 특이한 지붕. 지붕 위를 빼곡히 덮고 있는 건 뭘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제작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요. 높은 곳에 다다르자 지붕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정말 돌들 꽉 차 있는데요. 네, 다 돌이에요.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지붕 위에 얹힌 건 기와가 아닌 돌. 그 크기도 두께도 제각각인데요. 대체 왜 지붕에 돌을 올려놓은 걸까? 마감이 덜한 거 아닐까요? 마감을 드렸다고요? 네, 기와를 이렇게 끝에 다 하잖아요. 이 끝에 이쁘게. 근데 아직 완성을 안 해서 마감을 드렸을까요? 옛날이니까 뭐 흙 올리고 피죽이라도 이렇게 나무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나. 나도 살면서 처음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찰을 관리하는 스님은 알고 신라시대 있을까요? 천년 고찰인데 주지들한테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기와를 아무리 올려도 지붕이 새서 백일기도 중이었는데 꿈에 뒷산에 올라가면 넓적한 돌이 있으니 그 돌로 한번 올려보면 지붕이 새지 않을 거다 이 선몽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날라다가 지어졌다라는 설화가 있어서 설화와 함께 지붕을 돌로 지었다는 오랜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토기와가 아닌 석재기와란 점과 그 이음 방법이 정림하고 현묘한 네네. 돌지붕이 지어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 다른 사찰의 지붕은 대개 기와인데 왜 이곳은 돌로 지붕을 이은 걸까?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돌을 잘 다루는 석재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웅전의 그 돌 지붕 위에 있는 돌은 전파나무로 만든 돌 기와인 것 같습니다. 전파나무는 이게 이제 결이 있어서 얇게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얇게 갈라진 것들을 기와로 쓰면 내구성이 좋아서 다른 자재보다 굉장히 오래 가죠. 지붕의 재료에 따라 우리 전통 가옥은 다양한 모습을 하죠. 그중엔 나무로 된 너와집도 있는데요. 이 사찰은 나무 대신 내구성이 좋은 돌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돌의 정체를 알고 나자 문득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람은 태풍 오면 확 넘어갈까 태풍 불면. 돌로 이렇게 층층해서 했는데 그게 그 사이로 빗물이 셀까 좀. 혹시 강풍과 폭우 같은 궂은 날씨에 취약하진 않을까? 직접 여러 상황을 실험해 보기로 했는데요. 드론의 강한 바람에 풍속계는 눈금은 초속 8.2m를 가리킵니다. 기와장이 날아갈 위험이 있다는 초속 10m와 유사한 수치.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걱정과 달리 요란하게 부는 바람에도 지붕 위 돌들은 요지부동입니다. 비가 내리면 어떨까요? 장대비가 쏟아져도 물이 새지 않는 걸까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세차게 물을 뿌려봤는데요. 내부는 그저 평온하기만 합니다. 물 한 방울 새지 않았는데요. 더 세찬 물줄기가 대웅전을 향해도 누수의 문제는 없습니다. 자세히 보니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비바람은 견딜 수 있어 보이는데 사람들은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합니다. 웅장하고 보기는 돈데 돌을 저렇게 높이 쌌으면은 무게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중량이 무거우니까 처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위험할 것 같은데? 바로 무게입니다. 여러 겹의 돌 너와가 쌓여 있다 보니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라는 의문인데요. 대웅전 바로 옆에는 기와 건물도 있습니다. 기와 지붕과 돌 너와 지붕의 무게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비슷한 크기의 돌 너와와 기와를 가지고 각각 무게를 재봤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돌 너와의 무게가 더 가벼운데요. 전통적으로는 기와 올라가는 전체 무게에 비해서 정확하게는 재보진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했을 때는 가벼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구조나 전통적인 대들보를 걸고 하는 모습은 같다. 그 위에 지붕 재료가 얹혀진 게 돌러와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돌러와가 더 가벼워서 건축물의 하부 구조가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돌기와 이렇게
법당 지켜주실 거라 저는 믿거든요. 대웅전은 부처님을 모신 곳이라서 부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안 무너지고 이렇게 버티고 오랫동안 있는 것 같습니다. 대웅전은 사찰의 중심이 되는 곳이죠. 정말 대웅전이라서 특별히 지었을까? 오랜 세월 문화재를 보고 수리해온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거의 이 업을 30년 동안 하면서 주로 사찰 대웅전을 수리를 많이 했는데 돌기화로 되어 있는 사찰은 제가 여기 신광사가 처음 봅니다. 대웅전은 보통 사찰의 가장 중요한 불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규모도 좀 가장 크고 웅장하게 지어지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사용을 하는 걸 보니까 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어디서도 돌러화를 얹은 대웅전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전문가. 그렇다면 이 사찰에 대웅전만 돌러화로 이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지역적인 영향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라북도 장수 지역은 한반도에서도 대표적인 산간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물자를 공급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기성품으로 만든 기와를 운반해서 절에다 사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돌이 나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이 나는 돌을 가지고 지붕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을을 찾아가 봤는데요. 낯익은 모습이 눈에 띄죠. 실제로 돌러화로 지어진 집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도 보이는데요. 어떻게 오랜 시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걸까? 저기 지붕에 돌을 보시면 지금 맨 아래에 돌판이 한 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부분에 눌러서 두 단, 세 단을 이렇게 눌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는 이제 황토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황토로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돌로 누르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돌러화로 지붕을 이을 땐 먼저 황토로 기반을 잘 다진 후 맨 아랫단부터 지붕 꼭대기 방향으로 한 층씩 쌓아 올립니다. 이때 각 층의 하중이 더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은 지붕이 되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대웅전만 돌러화 지붕 형태로 남아있는 걸까? 본래 이제 그 신광사에는 대웅전을 비롯해서 여러 정각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대화되는 과정,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재료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건물들이 아무래도 관리하고 보수하기 쉬운 기와집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대웅전은 주 불전이기 때문에 쉽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웅전만 고색창연하게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돌러화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제가 처음 와서 지붕이 좀 샜어요. 그래서 뒤에 부분을 보수를 좀 했습니다. 이 지붕을 보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색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보이죠? 바로 부분적으로 유지 보수를 한 흔적입니다. 이 돌에는 철 성분이 있어 처음엔 푸른빛을 내다가 산화되면 붉은빛을 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천년의 세월을 버텨온 도량인 만큼 앞으로도 또 돌기와인 대웅전이 아름답게 쭉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돌지붕을 이고 있는 대웅전.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그 모습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기와를 만드는 게 워낙 어려워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런 돌로 지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우리 조상의 지혜가 엿보이는 집이 아닌가 싶네요. 네, 돌러화집은 예로부터 천년능해라고 불렸습니다. 네.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붕 위 돌들이 수백 년 동안 집을 지킨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잘 보존해서 옛 정치를 오래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뜨겁게 달군 핫한 이슈를 추적한다. 이슈의 모든 것 모닝 이슈. 첫 번째 이슈는 움직이지 않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 소복을 입은 귀신이 창밖을 바라보는데요.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거기 밤만 되면 으시시하고 귀신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빨갛게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좀 으시시하고 섬뜩하더라고요. 되게 무서웠어요. 되게. 그 귀신 어디 가면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바로 저기에 있거든요. 저쪽에 보면은 좀 저기
바닷가 대로변이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곳은 그저 허름해 보이는 오래된 건물인데요. 평범해 보이는데요. 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점점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SNS 속 영상과 똑같은 귀신의 등장.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 보니 누군가가 의도한 듯 가만히 한 곳만 바라보는 형체. 소복 입은 마네킹의 섬뜩한 모습은 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한데요. 불빛도 빨개서 정말 귀신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로. 지나가다가 깜짝 귀신이 놀랐어요.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떠돌아서 궁금하니까 와봤는데 섬뜩합니다. 네.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귀신 소동을 일으킨 것일까? 다음 날 그곳을 다시 찾은 제작진. 외부인의 방문을 꺼리듯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수소문 끝에 주인과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는데요. 여기 건물 주인 맞으실까요? 제가 좀 취재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뭘 취재하세요? 취재할 것도 없어요. 별것 없다면서도 건물로 안내하는 주인장. 이거를 보고 싶으신 거죠? 텅 빈 방 안에 덩그러니 놓인 두 개의 마네킹. 어우, 한낮에 봐도 오싹한 풍경인데요. 대체 왜 이런 연출을 한 걸까? 그 내막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켜놓은 거예요. 이제 리모델링 해갖고는 안 돼요, 여기가. 재건축밖에 방법이 없는데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신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혹시나 불이라도 켜놓으면 시에서 뭐 연락이라도 올까. 홈이 곧 일대가 관광지구로 묶이면서 사유자 마음대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 그러자 민박집이었던 이곳은 그대로 폐가가 됐습니다. 콘도만 지을 수 있다. 근데 콘도 지으려는 사업자가 아직까지 안 나서니까 아무 재산상의 이익을 보지 못하는 땅이에요. 여기. 관광지는 정말 관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설 들어올 수 있게 계속 민자 사업이 잘 추진돼야 되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민자 사업자를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22년째 개발을 원하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시작한 시위라는 얘기. 문제는 없는 걸까요? 사유지 내에서 어떤 건물주가 주변에 혐오감을 주더라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 뭐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행정 처분을 받더라도 뭐 과태료 정도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어떤 행정 처분을 받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귀신의 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시기에 좀 많이 놀랄 것 같은. 어떨 때 혼자 오기 무서워요. 없애줬으면 좋겠지 뭐. 누군가에겐 공포의 대상이 된 귀신 소동. 하루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는 반갑지 않은 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이곳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매일 온다는데요. 대체 누굴까? 기다리던 순간 등장한 건 비둘기. 잠시 후엔 친구 비둘기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둘기가 날아오릅니다. 이거 무슨 일이죠?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일단 춤 추시오. 모션 엑스라이트 기술로 세상 쉽게 움직이는 모든 것에 자유를, 세상 자유로운 길을 열다. HL 만도. 직업도, 삶의 방식도, 스타일까지도 가장 버라이어티한 나이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스타일을 더 버라이어티하게. 퀸잇. 아빠, 이번 주말에 나랑 축구할 거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 꼭 지켜야 할 약속. 고맙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국가보훈부. 비둘기들이 도망친 이유는 분식집 사장이 꺼내든 이것 때문인데요. 뭔데요? 이거 장난감 총 애기들.
분식집에 장난감 총이요? 손바닥 치고 땅땅 뭐 이렇게 소리가 땅땅 소리라도 절대로 사람들도 지나가는데도 비둘기 옆에 가만히 왔다 갔다 하는 거 봐봐요. 많이 불편했죠. 비둘기 털 같은 게 날아가니까 음식에 막 들어가고. 매일 찾아오는 비둘기 때문에 결국 장난감 총까지 들게 됐다는 사장님. 털과 배설물 때문에 지하철역에선 이미 골칫덩어리로 불리는데요. 위에서 이렇게 갑자기 확 쏴버리면 사람들이 막 피해 있고 막 그래요. 저리 가라 그러면 막 날르고 하니까는 불편하지. 장난감 총은 여기서도 나옵니다. 여기저기 다 있네. 이걸로 이렇게 쏴요. 들어오지 말라고. 비둘기 때문에 이런 선택까지 했다는데 장난감 총이 혹시 위험하진 않을까? 절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쏘면 안 되고 그 옆에다 쏘면 비둘기가 알아서 그냥 도망가요 그냥. 장난감 총과 플라스틱 총알의 위력은 종이컵도 쓰러뜨리지 못할 정도로 약했습니다. 도심 속 비둘기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한때 평화의 상징이던 비둘기가 지금은 천덕꾸러기가 돼버렸는데요. 음식물 있는 곳에 많이 물려있기도 하고 쓰레기를 뒤지기도 하니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가는 것 같습니다. 개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사람한테 해를 끼친다니까. 2009년 집비둘기가 유해조수로 지정됐지만 개체수는 늘어난 상황. 서울시에서는 버드코일 등 비둘기를 쫓으려는 대책을 마련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먹이 주기 금지를 권고하는 상황. 일본에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약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벨기에의 한 도시는 불임 사료를 통해 비둘기 개체수를 30% 줄였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먹이에 화학적 거세가 가능한 치료제라든지 조절제를 넣어서 산란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특정 기간 이후는 산란을 할 수 없도록 조절한다든지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다양하게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짜 절실한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는 일상의 배경처럼 녹아든 비둘기. 배설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골칫거리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없앴으면 좋겠는데 누가 그걸 감히 없애겠어. 근데 이거 피해가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연예뉴스 강경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명웅 씨가 신곡을 발표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음원 차트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역시 급상승 동영상 1위를 기록하며 가수 이명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로 어제 이명웅 씨가 신곡을 통해 그간 전보인 점잖고 세련된 매력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이명웅 씨는 그동안 춤을 연습하고 있는 듯한 영상을 공개하거나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곡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신곡에 대한 발언으로 팬들의 기대감을 높여왔는데요. 예고한 대로 아이돌 못지않은 강렬한 퍼포먼스까지 곁들인 댄스곡 두 오어 다이를 발표한 이명웅 씨.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후회 없는 내일을 보내자는 열정을 담은 곡으로 이명웅 씨가 직접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뮤직비디오는 높은 조회수와 함께 인기 급상승 영상 1위에 올랐고요. 음원을 공개한 지 단 3시간 만에 유력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트롯을 넘어 발라드, 댄스까지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폭넓은 음악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명웅 씨는 팬들의 바람에 따라 앞으로 음악방송과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요. 이달 말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화사한 그녀에서 화사한 작전꾼 지혜 역을 맡은 엄정화입니다. 화사한
리틀 작전꾼인 지혜의 딸인 주연 역할을 맡은 박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화사한 그녀에서 박완규 역할을 맡은 송세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가 드디어 나한테 오는구나. 세 사람이 함께한 화사한 그녀는 화사한 기술이 주특기인 전문 작전꾼 지혜가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사이즈가 얼마짜린데? 600억 정도. 600억? 이걸로 간다. 600억 원이 걸린 마지막 큰 판을 계획하면서 의도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유쾌하고 재밌는 범죄 오락 영화인데요. 엄정화 씨와 걸스데이 출신의 박민아 씨가 모녀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가수 출신의 연기자로 엄정화 씨랑 참 비슷한 행보를 보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롤모델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니를 정말 많이 언급을 많이. 근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 이름 대도 참 이상하겠다. 그치?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찔렸던 부분이 같은 행보를 걷고 있지만 너무나도 다른 체급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꿈이자 정말 존경스러운 선배님이고 앞으로도 아마 저희한테는 영원히 그렇게 남지 않을까. 저렇게 예쁘니까 예뻐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나보고 디카프리오 닮았다고 한다. 전작들과 다른 색다른 모습을 선보이는 송세벽 씨는 이번 영화에 출연을 결심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진 거라고는 돈밖에 없는 역할이라서 언제 제가 또 이런 역을 한번 해보나 싶어서 욕심이 나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돈 많은 역할은 뭐가 좋아요? 일단 옷이 부티나고 우리가 겨울에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춥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진짜 화려하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벽 배우님이 아주 이렇게 늘 말수도 너무 없고 그렇지만 또 촬영 들어갈 때 또 어떤 반짝이는 그런 연기력으로 너무 즐겁게 만들어줘서 좀 촬영장이 너무 기대되고 즐거웠어요. 여심을 설레게 할 송세벽 씨의 멋진 모습 기대해 주세요. 나 어제도 새벽 4시까지 춤추고 놀았어. 어디서요? 50대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에너지 넘치는 엄정화 씨. 최근 새벽까지 클럽에서 놀았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죠. 미모를 이렇게 잘 유지하고 계시는 비결도 하나씩만 꼽아주세요. 저 궁금해요. 언니 비결이 궁금해요. 저의 비결이라고 하면 정말 근본적인 비결이라고 하면 운동 그리고 설탕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당분 잘 안 먹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드라마와 예능까지 연이어 히트한 엄정화 씨. 청순 섹시함을 겸비한 모니카 벨루치 같은 스타일. 엄마 같은 포근함을 겸비한 그런 사람 어디 없나? 어디 있긴 여기 있다. 이번 영화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해 팔색조 매력을 발산한다고 합니다. 저 자신이 또 모습 바꾸는 걸 굉장히 즐겨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또 나서서 뭐 더 변화를 줄 게 없을까 막 생각했을 만큼 너무 즐겼고요. 화사한 그녀 지혜는 이렇게 모습을 바꾸면서 화려하게 어떤 보호색이나 어떤 감추는 그런 색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기대되네요. 과연 화사한 그녀 엄정화 씨의 작전이 성공해 세 사람이 모두 화사하게 웃을 수 있을지 극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많이 웃으시고 많이 즐기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시고요. 또 화사한 그녀 보러 많이 와주세요. 건강하세요. 활짝 핀 코스모스에 선선한 바람까지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의 얼굴마다 웃음꽃이 활짝 폈네요. 하지만 나름대로 고민도 있다고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무조건 쓰는 것 같고 입장료만 5, 6만 원 정도 많이 부담스럽죠. 끝모르고 오르는 물가 때문에 집 나서기가 무서운 요즘. 2014년 이후 가장 큰 오름세를 보인 공연 예술 관람료는 지난해 동일 기간 대비 6.3% 상승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찾는 영화관과 놀이공원 역시 저렴하지 않아서 이용에 부담이 되죠. 문화생활을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될 수 있으면은 뭐 할인 쿠폰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에버랜드 갔을 때도 둘이서 막 이렇게 검색하고 앱도 들어가 보고요, 설치하고 막 할인 받아가지고 그때 즐겁게 보내면서도 저렴한 곳을 찾기 위한 부모들의 전쟁은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 없이 달려간다는 이곳. 손을 꼭 잡고 들어가는 곳은 꽤 오래돼 보이는 허름한 건물인데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이 건물은 낡아 보이는 데다가 벽을 타고 올라간 넝쿨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대체 이런 건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끼 낀 계단에는 뿔이 돋아 있고 화면 속의 개들은 철창 안에 갇혀 있죠. 심지어 움직이는 괴 생물체까지 등장하는데요. 대체 여긴 왜 온 거죠? 주말인데 아이들이랑 같이 무료 전시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같이 놀러 왔어요. 아이들도 체험할 수도 있고 여긴 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서 무료 전시관이라는 이곳. 7구역 당신의 상상 공간이라는 주제의 이 전시는 말 그대로 공짜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며 즐길 수 있는 체험도 가득한데요. VR로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 이 공간은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요. 보이는 게 뭐 같아요? 도시 같은 거랑 바다가 보여요. 우주 같아요. 재밌어요. 보랏빛 가상도시를 탐험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요. 예술작품 전시회 한켠에서 과학 조립대회라도 열린 걸까? 자동차 브레이크를 만들었어요. 조립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예술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과학의 원리를 재밌게 배우는 건 물론이고요. 자투리 종이로 나만의 예술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꼬마 예술가님이 만든 건 뭐예요? 만드는 것도 게임도 좋아해요. 잘한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많아요. 집에서 심심해 많이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하니까 애한테도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운 체험 공간 너머에는 화려한 전시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작품은 크리처라는 작품인데요. 숨 쉬고 있어요. 마치 사람이 숨을 쉬는 듯 움직이는 이 작품은 유사 생명체를 표현한 거죠. 와, 관람객들이 눈을 떼지 못하네요. 알록달록한 색감이 인상적인 이 작품은 3D 프린터를 활용해 만든 건데요. 위에서 보면 저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 작품은 시선에 변화를 주면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요. 좀 새로운 것들이니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상상력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24개국 88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 전시회는 휴먼, 에코, 스마트 스페이스로 나뉘어 공공예술에 대해 탐구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라고 하는 이름의 공간인데요. 휴공간으로 8년간 있으면서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공간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목적으로 전시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유휴 공간에 예술 작품을 담아서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으로 탈바꿈한 거죠. 새로운 공공예술 작품을 전시 설치하여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새로운 예술적 상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11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공간이 좀 많이 생겨서 아이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올라오고 싶어요. 아이들과 부담 없이 놀러 갈 곳이 고민이라면 예술과 과학 그리고 체험의 세계에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떠세요? 잘 먹고 잘 자고 메이킨으로 잘 비우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오늘도 모레도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배고파. 나도 단백질. 여기. 안녕. 넌 단백질 섭취 어떻게 해? 이 호수안엔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한 클로렐라가 있다고. 물속에 난 못 먹네. 걱정 마. 육지에서 키우는 기술도 있어. 고기야 먹는 나한텐 딱이야. 가축 키울 때 나오는 온실가스도 엄청 줄겠다. 그러네. 모두의 건강을 존중하는 마음, 기술에 담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존중의 대상으로. 대상. 귀뚜라미의 마이크로 CHP를 아십니까? 하나의 에너지로 전력 생산, 냉방과 난방, 비상 발전까지. 이것이 귀뚜라미의 일석사조 기술 종합 냉난방 에너지 그룹 귀뚜라미.
작년에 맞은 백신이 오늘의 코로나19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의 변이에 따라 백신도 이렇게 또 저렇게 다양한 변이에 대응하도록 Vaccine for Now, 모더나. 세상엔 적이 너무 많아. 제대로 끝내줄게. 피부 고민 끝내주는 표적 케어. 확실한 표적 케어. 바이오일 보. 아이는 부모라는 소파에서 자랍니다. 지금 뭐 한다고? 변함없는 포근함. 결국 자코모. 압력줄을 없앤 새로운 압력 제어 시스템으로 소음은 사라지고 압력은 더 강해지다. 기대 그 이상의 기술.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도 설악산에서 첫 단풍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단풍 전선이 하루 20km씩 남하면서 전국의 산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네, 설악산 같은 경우는 이달 23일쯤, 지리산은 31일, 그리고 한라산은 11월 1일쯤에 이 단풍이 최고조에 달할 거라고 하네요. 네, 요즘 등산객이 늘면서 사고 소식도 종종 전해지는데요. 네. 안전장비 꼭 갖추시고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